안녕하세요. 테크 세미나의 핵심 알려주는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조만간 유럽부터 관세를 붙이듯이 수입하는 제품에 탄소세를 과세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탄소 배출 정도가 제품의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탄소세 절감을 위해서 시뮬레이션 기반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장 2026년 1월부터 유럽에 수출하는 철강 제품에 대해서 유럽이 탄소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RE100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가지고 이러한 탄소 중립이나 탄소 감축에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특히 이런 저희가 오늘 설명드리는 장치 산업에서 이렇게 버추얼 트윈, 기존의 플랜트나 라인이나 샤플로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 트윈 플랫폼, 버추얼 트윈 플랫폼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화한 결과값들을 라인에 적용시켜서 생산 소비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6년이면 좀 3년 남은 거, 3년 남은 거네요. 네. 딱 남은 건데, 이때부터는 탄소세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이제 뭐 철강 같은 경우에 뭐 유럽 수출할 때 제대로 그러면 ESG를 제대로 안 지키면 그거에 대응하는 세금을 관세처럼 다 매기겠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밑에 그 에비던스, 증빙할 자료가 정확하게 돼서 내가 탄소를 이 제품을 만드는데 이 원료를 어디서 들고 왔고 이 원료를 만드는데 얼마큼 탄소가 소비되었고 이 원료를 가지고 나의 제품을 만드는데 얼마큼 탄소가 소비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출해야지만 탄소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공급망 다 밸류체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 밸류체인에서 각 단계마다 그걸 측정해가지고 매저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시뮬레이션 기반의 디지털 트윈을 버추얼 트윈이라고도 하는데, AR 기반 디지털 트윈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버추얼 트윈은 기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뮬레이션 통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부분이 훨씬 더 집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지털 트윈은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에셋들, 운용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 모델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이제 가장 좋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공학 기반하고 수리 기반인 이 두 개의 모델을 혼용해서 사용할 때 보다 큰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이 접근하는 방식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이런 수리 기반, 운용된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이나 이제 AI를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많은 문제점이 좀 이제 있으시죠. 왜냐하면 특히 첫 번째로 이제 정보를 많이 쌓아야 되고, 그런 정보들이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학습을 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검증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도메인 지식이 있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증된 기반에서 시간이 축약된 훨씬 더 애큐리시가 높은 버추얼 트윈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검증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이제 데이터 기반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는 있는 데이터 안에서 인터폴레이션한 결과를 가지고 익스트라폴레이션 해서 추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한된 범위 안은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이 내가 데이터 수집한 범위를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외사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애큐러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의 이 모델이 정확하다면 사실은 내사 외사배 개념이 없습니다. 어디프처럼 마치 그냥 한 포인트 찍어도 얘의 애큐러시만 높다면 그 포인트를 다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병에 액체를 주입시키는 컨베이어 벨트 공정 프로세스에 시뮬레이션 기반의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여 탄소세를 절감하는 공정 최적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은 속도로 이제 설비를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설비에서 세팅 값으로 이제 주입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안에 들어가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신규 모델을 만들게 되면 거기 제품의 이제 주입 속도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매질에 대한 속도가 그러니까 원료에 대한 덴시티가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병도 사이즈가 달라지고, 그럼 그럴 때 어떤 속도로 주입하면 가장 좋은지, 정량을 지키되 빨리 주입하는데 그 안에 있는 우리 원료들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그러면
컨베이어 벨트를 밑에 보시는 것처럼 속도를 최대화 빨리 하면서 주입량을 이제 최대화 갈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에셋의 운전 조건들을 최적화시킴으로써 투입되는 에너지를 줄이거나 아니면 투입된 에너지는 동일한데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버추얼 트윈 플랫폼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 검증해낼 수 있다. 네네. 라고 해서 이제 그러면 내가 만드는 제품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줄여서 이러한 것들을 에비던스를 잘 도큐멘트화해서 나중에 수출이나 내부에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이 제품은 얼마의 탄소가 소비되었다라고 하는 걸 다 이제 옆에다 표기를 해서 제품의 차별화 혹은 이제 회사의 이제 여러 가지 투자에 관련된 부분들에 이런 것들을 다 제시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공정 최적화만 우리가 목표를 했으면 됐는데 지금 말씀한 탄소를 얼마나 감소시키느냐 그 목표도 같이 이제 네. 이루면서 하는 것들을 시뮬레이션 하겠네요. 탄소세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는 이제 이것이 원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원가, 그죠? 맞습니다. 원가를 절감시키는 거잖아요, 이제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시뮬레이션 기반의 디지털 트윈을 제조 공정에 적용하기 위해서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의 아키텍처인데요. 제조 설비 쪽에 이제 보통 PLC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PLC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 서버를 통해 가지고 게더링을 하고 걔네들은 이제 DB 서버에서 잘 분류를 한 다음에 일부 데이터들은 그냥 현재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대시보드에 3D 어떤 표면상에 뭐 보여주기도 하고 또 많은 데이터들은 머신러닝의 먹잇감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시뮬레이션의 인풋 값으로 저는 시뮬레이션을 실시간으로 계속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에 미리 마련되어 있는 메타 모델의 입력값이 되는 것이고 이 메타 모델에서 산출된 어떤 최적 어떤 조건들을 제시를 해주고 이걸 보고 사용자가 생산에 적용할 수 있게 이런 이제 플랫폼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뭐 필요하다면 이제 그 저희가 셋업을 해놓은 사용자들이 자주 할 것 같은 그런 시뮬레이션들은 사용자들이 사실은 뭐 에시스를 배운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숫자만 바꿔서 본인이 알고 있는 지표만 가지고 이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게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전체 구성을 보면 이제 IoT가 이렇게 이미 돼 있는 회사들은 바로 해볼 수 있겠네요. 공정 최적화 자동화가 쉽지 않은 장치 산업에 시뮬레이션 기반의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여 탄소세 절감 공정 개선을 한 국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커피 믹스 먹을 때 숟가락으로 젓는 과정이 교반입니다. 그런 걸 교반이라고 하는데 산업에서는 이제 뭐 좀 사전적인 고체, 액체, 기체들을 섞는 장치다라고 이렇게 넓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보통 저 안에 이제 어떤 임펠러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어주는 거죠. 저어줘서 균일하게 한다거나 뭐 섞어주는 그런 장치들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타입 굉장히 많이 있고 적용되어 있는 어떤 공장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저희는 식음료 산업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섞는 것만이 아니라 가열도 하고 가열로 통해서 살균도 하고 성상을 바꾸기도 하고 굉장히 좀 역할이 큽니다. 근데 이제 그 좀 아쉬운 점은 사실은 센서를 많이 넣어서 많은 데이터를 게더링을 하면 혼합이 잘 되었느냐. 그렇죠. 근데 혼합 시간이 사실 몇 시간 이상입니다, 보통. 뭐 10톤짜리 교반기 안에서 10시간씩 저어주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시간만 줄여도 10%가 주는 건데 이런 어떤 근데 사실 센서가 부족하고 어떤 이게 충분히 섞였냐를 현장에서 판별하기 위해서는 저기 뭐 믹서기처럼 그냥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저 안에 맞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저 안에. 보이더라도 이제 균일한지에 대한 체크는 사실은 시로 채취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운전하고 있는 곳이라면 이제 이 난리지가 있는 분들이 이번에는 날씨가 이러니까 이걸 조금 더 해보자, 덜 해보자라던가 어떤 생기 연구소에서 마련한 어떤 조건들을 적용을 하겠지만 많이 뭔가를 해보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운전 중인 공장이고 그리고 어떤 시생산이라든가 제품이 바뀔 수도 있죠. 그랬을 때 멈춰야 됩니다. 생산은 멈추고 실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만 해도 ESG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기반의 디지털 트윈을 하게 되면은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 시험 테스트 횟수가 줄어드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운영 중단하는 것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시간도 절약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균일화되는 게
과하지 않게 가운전을 방지할 수도 있고 네. 또는 이제 좀 단축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이거 교반기가 워낙 스케일이 크니까 이거는 네. 이렇게 잘만 하면 ROI가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응? 네, 맞습니다. 네. 심지어 아주 큰 교반기는 저렇게 이제 그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작은 탱커랑 큰 탱커가 연동이 돼 있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고요. 이제 그래프에 보시면 이제 저 재료가 두 가지만 넣고 섞는 게 아닙니다. 물과 기름이 아니라 네. 가루도 넣고 네. 가루도 여러 가지 가루를 넣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이거를 최적화를 난리지 베이스로 하기에는 그렇네요. 한계가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뮬레이션 기반 DT로 해보자라는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제 설비 운영 조건들을 사실은 조절해야 되는데, 뭐 제품의 레시피들은 정해져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이제 RPM이라던가 운전 시간, 각종 어떤 정보들을 운영 조건들을 가지고 파라미터를 가지고 최적화해서 약간 유사하게 어떤 네. 쭉 데이터 세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메타 모델을 뽑아내고 실제 실제 현장과 매칭하는 코릴레이션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메타 모델이 만들어지고 나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게 실제 대시보드입니다. 일부 부분인데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어떤 값들이 실제 현장에서 보면 지금 그래프 같은 것들이 실제 현장에 있는 것들과 연동해서 센서나 뭐 가동 시간이나 이런 게 나오게 되고요. 생산 시작이 되면은 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어떤 조건으로 돌리시는 게 베스트 같다라는 이제 결과를 줄 수 있는 게 이 서비스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담당자는 저 아까 저 직관적인 UI 갖고 탁탁탁 네, 클릭만 해보면 알겠네요. 감을 네. 딱 오겠네. 시뮬레이션 기반의 디지털 트윈의 다른 사례들이 관심 있으시면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경해 보십시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 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